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희 92세인 시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참고로 고령이시기 때문에 조금은 판단력도 흐리신 면도 있을 테고 사고방식도 세대가 다르니까 많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위암으로 발병을 하신 지 6년이 지나서야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처음에는 친정엄마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셔서 다들 모르고 지내다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게 되신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늘 과묵하시고 가부장적인 성품 탓에 친정아버지를 많이 어려워했지만 늘 건강하실 줄로만 알았던 저와 오빠 입장에서는 망연자실을 했었어요. 오빠 올케가 직장에 다니면서 친정엄마와 함께 병간호를 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타 지역에 있어서 주말마다 친정에 내려가서 아버지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기 바빴어요. 그런 생활이 1년이 훌쩍 넘어갔는데 아버지의 병세는 차도는 없고 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위암 진단을 받은 6개월 정도만 살 거라더니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사시는 게 어디냐며 엄마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셨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시외버스를 타고 친정에 내려가는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 주말에 있는 시댁 행사에는 늘상 빠지게 되었어요. 그걸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신 시어머니는 제게 대놓고 그러셨어요. 네 아버지는 그대로이시냐? 네, 걱정해요.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 걱정 무슨 걱정이냐? 그 나이에 그냥 죽지 얼마나 산다고 수술을 하냐? 그래봤자 병원비만 들고 자식들 고생만 시키는 거다. 그 말씀에 제가 서운해서 그랬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네가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다. 사돈을 보면 모르냐? 수술을 하면 뭐해? 회복도 못하고 독한 약으로 버티는데. 어머니, 제 앞에서 더 이상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듣기 싫으니까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시던가요. 나도 이런 말이 좋아서 하는 줄 아냐? 나도 86세야.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발버둥을 치고 살려고 해봤자 그거 다 말짱한 헛것이다. 그냥 병원에다 생돈을 갖다 바치는 꼴이다. 하나만한 짓에 의사들 배만 불리는 꼴이라니까. 보다 못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아버지도 자식들 고생을 안 시킨다고 죽을 때 되면 빨리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 뜻대로 되는 일이에요? 그런다고 그렇게 빨리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면 그게 사람이냐고요. 어머니는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가시나 두고 보겠어요. 뭐시야? 내가 얼른 죽었으면 좋겠냐? 너 그러다가 천벌을 받는다. 아이고, 제가 나이 드신 분하고 입씨름 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요. 당신은 그런 소리는 듣기는 싫고 다른 사람은 그래도 되는 법이라도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아버지가 빨리 죽지 않는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가 꼴도 보기 싫어서 안 보고 산 지가 꽤 되었어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도 웬만하면 시어머니를 뵈러 가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그것을 아셨던 시어머니도 저에게 불만이 많으셨어요. 틈만 나면 형님과 식구들 앞에서 제 욕을 엄청 하신다고 들었어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서 그런 일로 제가 일희일비를 하지를 않았어요. 효자인 자식들 덕에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야만 직성이 풀렸던 시어머니가 그 맛에 스트레스 다 풀고 사셔서 건강하셨으니까요. 그래도 그 연세에 병원에 한 번 안 가시고 그 흔한 골다공증이나 큰 병도 없으시니까 건강에는 자신이 있어 하셨으니 다행이었죠. 시어머니에게는 딸이 둘이나 있었고 며느리도 둘씩이나 있어서 늘 자신만만하고 거칠 것이 없었어요. 시누들도 여느 시누들처럼 미운 짓은 별로 하지 않는 편이었고 웬만한 것은 애교로 봐줄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구순이 다가오면서 시누이가 그 일을 의논하자며 밖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어요. 언니, 엄마 구순이 다가오잖아요. 그 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봉사를 가는데요. 나 빼고 서로 만나요. 결과에 따를 테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당일 저녁에 큰동생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동서, 우리끼리 얘기를 해봤는데 아가씨들 말로는 어머니가 잔치가 뭐 별거 있냐며 다 쓸데없다고 하시면서 돈을 달라고 하셨다네. 돈이요? 어머니가 돈을 쓰실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실까요? 그러게 말이네. 효도는 돈이 최고라고 하셨대. 맨날 드리는 돈인데 왜 그러신대요? 그래도 구순이니까 다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사진 한 편도 찍어야죠.
사실 어머니 연세도 많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후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팔순 때 너무 잘해드렸잖아. 잔치하고 친척들 초대하고 다 남들 좋은 일만 시켰다고. 차라리 그럴 돈 있으면 달라고 하셨대. 그래요? 그래도 한 번뿐인데 괜찮을까요?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뭐 갖고 싶은 것도 없으니까 선물 하나도 필요가 없고 돈으로만 두둑히 주면 그걸로 복지관의 동생들한테 한 번씩 밥도 사주면서 지내시겠대. 그래도 복지관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남들한테 생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러시네. 그러자고 하니까 뭐 어쩌겠나.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다니신 복지관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셔서 한 번씩 동장이나 동에 관련된 분들이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과일도 전해주고 떡도 줘서 잘 먹었다고 자랑도 하셨거든요. 물론 거기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같이 드시라고 그랬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챙겨주고 어르신 대우를 해주는 게 자식들 입장에서는 고맙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고순일 때는 복지관에서 작게나마 잔치를 해드리자고 형님과 의견을 나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 다 필요가 없다며 떡 한 조각씩 돌리면 된다고 하셨다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러면서 그러셨다네요. 동서, 그런데 어머니가 아가씨한테 그러셨다는데 500만 원씩 달라고 하셨대. 네? 500만 원이나요? 그랬다네. 그 돈을 다 어디에 쓰려고 그러시냐고 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돈주머니가 무거워야 든든하다고 하셨대. 그래서요? 처음에는 너무 많다고 못 드린다고 했다가 시어머니가 삐져서 그러시더래.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나를 받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죽고 난 뒤 제사상에 돈 올려놔야 하나도 소용없다 라고 하시면서 딸년들 이렇게 엄매를 우습게 하는데 며느리들은 오죽하겠냐면서 사흘을 굶으셨다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갈수록 고집이 세지셔서 오죽하면 아가씨가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나 하고 의심까지 했는데 아니더래. 그래서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고 소원 성취해드리자고 하는데 동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다 같이 각각 500만 원씩 내면 2천만 원이네요? 모르긴 몰라도 어머니 통장에 돈이 꽤 있을 거야. 어머니가 돈을 받기만 하셨지 쓰시진 않잖아. 그러게요. 저는 한 2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 다들 힘든데 어쩌겠어. 신우들도 눈 딱 감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해드리자고 하는데 어차피 쓰시지도 않고 모아두기만 할 거라면서 말이야. 솔직히 부담이 되는 돈이었어요. 집에 현금이 씨가 말랐거든요. 아직 큰아들도 장가를 가서 집도 하나 장만도 못한 채 살고 있었고 작은아들은 제 밥벌이를 못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일찍 퇴직을 한 바람에 눈꼽만한 퇴직금을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던 참이었거든요. 남편은 뭔가를 한다고 끊임없이 나가서 나돌아다니지만 그때까지 돈 구경 한번 못 시켜주고 있었어요. 형님, 저는 그 돈 못 해드려요. 그래도 동서는 나보다는 더 낫네. 서방님 헛것을 쫓지는 않잖나. 그런 나도 내겠다고 했어. 어쩌겠어. 어머니가 그 돈을 안 주면 들어눕겠다고 하셨다는데. 형님과 통화를 끝난 후에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언니, 500만 원이면 부담이 되죠. 그런데 저렇게 큰올케한테랑 나한테 돈으로 달라고 하시니까 어쩌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저희들 불러서 큰오빠도 힘든데 벌써 통장에 500만 원 넣어서 줬다고 자랑했어요. 더 잘 사는 우리들이 안 내면 사람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의논을 한 후에 남편이 아주버니랑 만나야겠다며 연락을 했더니 저희 집에 잠깐 들으시겠다고 하셔서 오셨어요. 오신 김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잠깐 화장실에 가셨는데 아주머니 핸드폰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길래 제가 받았어요. 달봉아, 달식이가 불러서 갔다며? 절대 입도 뻥끗 하면 안 된다이. 내가 널 살리라고 그런 것인께 달식이가 물어봐도 그냥 500만 원 나한테 줬다고 해야 된다이. 어째서 말이 없냐? 달숙이랑 다리도 내가 잘 꼬셔놨는데 네가 거기다 대고 500만 원 나한테 준 적이 없고 내 돈으로 통장에 찍었다고 하면 그 여시 같은 것이 난리를 칠 것이여. 어여, 말 좀 해봐야. 달식이가 행여라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안 내놓을지도 모르니까
너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500만 원을 나한테 줬다고 하면 다 따라 살 것인께. 그러면 네가 진 빚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지 않겠냐? 다 너를 살리려고 그런 것인께 내 말대로 해라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500만 원씩 뜯어내서 아주버니한테 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어메, 너 누구야? 저요, 봉식이 엄마예요. 뭐시여? 네가 뭔데 내 아들 전화를 받냐? 그게 문제예요. 500만 원 꿈도 꾸지 마세요. 그리고 구순잔치도 꿈도 꾸지 마시고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시누이들한테 보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이 광경을 다 보고 있던 아주버니도 일실직고를 했어요. 형님도 모르는 일이고 아주버니만 알고 있었다더라고요. 형님은 아주버니가 주식과 가상화폐로 적지 않은 돈을 날린 것을 모르고 있다고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나마 형제간에 적당히 오해가 있었는데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시누이들이 시어머니 그런 행동을 묵인했던 아주버니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형님과 아주버니가 짜고서 시어머니의 자식 사랑을 이용을 해서 돈을 빼내려고 했다고 난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제가 시누이들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다고 욕을 다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장남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준답시고 500만 원씩 삥을 뜯어서 아주버니에게 몰래 주려고 했는데 들통이 나버렸으니 저 때문이라며 저를 미워 죽고 못 살았어요. 시누이들은 시누이들대로 그동안 시어머니께 드렸던 용돈이며 생활비들을 다 아주버니와 형님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다며 더 이상 땡전 한 푼도 못 드린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일 때문에 아주버니와 형님 간에도 싸움이 잦아지게 되었는데요. 두 분이 결국엔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가족 간의 전쟁이 난 통에 구순잔치가 웬 말인가요? 장남에게 돈을 몰아주려다가 자식들 간에 쌈질만 시키고 장남 이혼까지 당하고도 장남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게 되었으니 화병인지 어쩐지 몸져 누우셨어요. 시누이들은 그것도 꾀병이라며 한동안 시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 갔어요. 저만 보면 웬수라고 하시는데 없던 병도 생길 판이었는데 가면 뭐하나요? 남편이 간간히 내다봤어요. 아주버니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당했다며 남보도 됐고요. 드디어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고 폐렴까지 와서 2달 동안의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요. 남편 시누이들에게 부탁을 해서 평일에 시누이들이 돌아가며 병간호를 하고 주말에는 저와 남편이 병간호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네 아버지가 위암으로 있을 때 자식들 고생을 시키지 말고 빨리 죽으라고 했던 말을 후회한다. 다들 나만 보면 오늘도 안 죽고 살아있다며 눈치를 주는구나. 어머니 설마 그러겠어요? 아니다. 내가 다 들었단께. 내가 잠든 줄 알고 간호사한테 달속이란 다리가 그러더라. 우리 엄마가 감기로 입원을 했는데 왜 갈수록 더 상태가 나빠져요? 노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폐렴으로 진행되어서 약물을 투여해도 그 부작용을 못 견디시니까 저 상태로 계속 사실 수도 있어요. 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좋아지든지 해야 믿고 병간호도 할 게 아니에요. 글쎄요. 환자분보다 가족분들이 더 힘들죠. 지금 태어나면 바로 돌아가실지도 모르니까 태어나면 위험한데 그냥 저 상태로 오래 계시다가 가신 분들도 봤어요. 뭐라고요? 아휴, 가망이 없다면 이젠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그냥 가시는 게 더 낫겠네. 라고 하며 누워있는 엄마보다 자신들 처지를 더 비관했다네요. 그래서 속으로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누구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그러세요? 딱 그 어머니의 그 딸이네요. 그래도 불쌍한 시어머니를 보니까 참 안 됐던 생각이 먼저 앞섰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